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의사결정이 부하와 공유되거나 또는 그 계층의 꼭대기에 집중되어지는 정도. 얘가 그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는 의사결정이 부하와 공유되는 정도, 얼마만큼 의사결정 내릴 때 부하하고 공유가 되는지, 또는 그 계층의 꼭대기에 또 집중되는 정도. 그러니까 CEO들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지. 그 정도가 다르다. 조직마다. 조직에 걸쳐. 이해갔어요? 그래서 그 조직은 다양하다. 뭐에서 뭐까지? 강하게 중심적인 의사결정 관행에서 못시 참여적인 의사결정 관행까지. 이해갔죠? From A to B. 참여적 의사결정에서 부하들은 더 많은 인풋을, 훨씬 더 많은 인풋을 갖는다. 어떻게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지. 연구는 보여준다. 더 큰 참여. 의사결정에서의 더 큰 참여가 직원의 만족을 향상시킨다고. 그 결정에 대해. 하지만 반드시 더 훌륭한 그룹의 수행으로 번역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다 3번이에요? 그러므로 연구는 조사했다. 언제 참여 의사결정이 가장 유용한지, 또 언제 그 참여 의사결정이 덜 중요한지. 직원들은 몹시 교육받았을 때, 그리고 똑똑할 때, 그리고 상당한 전문지식, expertise,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분야에 참여적 의사결정이 더 효과적이다. 게다가 한국말이 너무 힘들어. 당면한 일이 몹시 복잡할 때, 그리고 그 현지 상황에 대한 지식이 결정에 중요할 때, 맞죠? 참여형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위기 시기에 그러한 그 의사결정, 참여 의사결정은 강한 영향력을, 그 의사결정이 강한 영향력을 가질 때 참여형 의사결정이 유용하다. 곤충은 수집가의 관심 주의를 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극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종 베어가 진이다 이 뜻이죠. 어떤 눈에 띄는 장관임, 그러한 색을 지니기 때문에. 하지만 생물학자에게 밝은 색은 끊임없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수수께끼가 되어왔다. 그것이 곤충을 몹시 눈에 띄는 먹이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장래의 포식자에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장래의 포식자에게, 뭐가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그 밝은 색상이지. 눈에 띄면, 화려하게 눈에 띄면 포식자에게 잡혀먹을 텐데 왜 자꾸 밝은 색을 띠냐, 이런 얘기야. 그게 이제 의문인 거죠. 수수께끼인 거죠. 끊임없이 다시 생겨나는 수수께끼에 왔다. 찰스 다윈은 이해했다. 밝은 색이, 그리고 과장된 형태, 밝은 색이나 과장된 형태가 진화할 수 있다고. 뭐를 경유해서? 성적 선택을 경유해서. 즉, 그 성적 선택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야? 그 개체가 경쟁하는 짝에 대한 접근을 위해, 또 원래 포틸라이제이션이 비육하는 건데, 여기서는 임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정할 기회, 뭐 할 기회? 수정할 기회에 대한 접근에 대해 경쟁하는 과정.
그러니까 암놈이든 순놈이든 특히 순놈이 보통 화려하죠. 그 색이 화려한 게 뭐냐면 뭐 이런 요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여성들이 화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선택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것처럼 동물들도 짝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점점 색깔이 다양해져 화려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느꼈다. 성적 선택은 설명할 수 없다고. 그 눈에 띄는 색의 패턴을 번식하지 않는 라바, 그 라바에게서 유충이죠. 누구의 어디에서의 유충이야? 뭐 박각시 나방, 박각시 나방 그 애벌레에게서의 그 유충입니다. 근데 걔들은 번식을 해야 할 번식을 안 해. 번식을 안 하는데 색이 화려하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그런 말에 대해 반박을 하는 거죠. 답은 4번? 이런 수수께끼에 대해 다윈에게 답장으로 알프레드 RW는 제안했어. 밝은 색은 광고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거야. 그 애벌레의 맛이 없음을 누구에게? 경험이 많은 포식자에게. 그러니까 색을 화려하게 함으로써 먹어봐. 일단 화려하니까 먼저 잘 먹겠죠. 화려해 눈에 띄니까. 근데 먹었더니 맛이 어때? 더러워. 그러니까 그 색을 갖고 있는 애들은 안 먹는단 말이야. 사실 그 먹이 포식자가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포식자에게 먹을 수 없는 먹이는 예상되어진다, 예측되어진다, 뭐 한다고? 이득이 된다고. 이득이 된다요. 마음으로써, 엑스비트, 나타냄으로써 매우 인식할 만한 색을 경험 많은 포식자는 그리고 나서 올바르게 확인해. 그리고 그 뒤에 피해. 그러한 먹이를 공격하는 것을. EBP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켰어. 다른 경고 신호까지. 소리라든가 냄새까지. 뭐 스칸크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코인이 만들어내서 용어를 만들어냈어. 아포즈마티즘이라는 용어를 뭐 하기 위해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와 중세에 상당한 존경이 부여되어졌다. 언어에 사람들에게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토지가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언어에 부여되어졌다. 고대 형이사학 세계관에 따르면 뭔 말하고 믿어진다. 현실과 생각의 구조가 너무나 면밀히 서로 동맹이 되어서 쏟으시죠. 그들은 상호 교환할 수 있었다. 현실과 생각이 서로 면밀히 동맹이 되어서 상호 교환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믿어졌다고. 논리적 주장, 생각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적 문제인 논리적 주장은 자동적으로 현실에 대한 사실 진술이 되었다. 다시 논리적 진술이라는 것은 생각의 문제와 언어의 문제로 자동적으로 현실에 대한 진정한 진술이었다. 그러한 진술이 사실로 우연히 사실이 됐기 때문에 해프트 우연히 본 바다죠. 그러한 진술이 우연히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험적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었다. 비서브젝티브가 뭔것을 당하다 하거든. 실험적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었다. 발견하기 위해서 그 논리적 진술이
사실이 아닌지 발견하기 위해 그 진술은 시험되어져야 한다. 뭐에 맞서? 경험적 현실에 맞서. 그 실험에서 경험적 현실에 맞서. 하지만 현대에 그것은 깨달아졌다. 처음으로. 이승 가죠. 데디아가 진주어지.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야. 처음으로 그것이 깨달아졌다. 즉, 그 현실과 생각 사이에 그 합이나 일치에서의 신뢰가 기초한다. 과장된 기념. 인간 이성의 범위, 스코프가 범위예요. 인간 이성의 범위에 몹시 과장된 개념에 기초한다. 다 몇 번이야 이거? 4번? 물리적 실험에 대한 그 강조는 현대과학의 특징이다. 나중에 다시 그것은 깨달아졌다. 뭐가? 이러한 접근조차 과장한다고. 생각의 중요성은 from the outset, 처음부터란 뜻이야. 처음부터 연구는 방향되어져야 한다. 실험에 의해. 비록 실험적 행동, 어떠한 행동처럼 실험적 행동이 비록 요구할지라도 논리적 사고의 지지를 요구할지라도 몇 가지 이론이 있다. 뭐에 대해? 왜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하는지 장기적인 시간의 압축을 너무 극심하게, 훨씬 더 극심하게 젊은 사람보다 어큐트는 극심한 급성의 이런 뜻이야. 급성은 뭐 급성 무슨 염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극심하게란 뜻입니다. 데디아가 관찰되어져 왔다. 20살짜리에게 10년은 인생의 반이고 하지만 50살에게 똑같은 기간, 즉 10년은 그 사람의 삶의 20%를 나타낸다고 내는 것이 관찰되어 왔다. 관찰하다가 아니라 언급하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찰하다, 준수하다, 언급하다, 언급되어져 왔다 이런. 에이지가 동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10년은 더 작은 비율이 된다. 삶의 경험에 더 작은 비율이 된다. 아까처럼 얘는 50%지만 20살에 계시면 얘는 20%죠. 다른 사람들은 강조한다. 그 사실을 어떤 사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젊은 사람들은 우연히 마주쳐 더 많은 전환점을 늙은이들보다 10년 안에 젊은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할 것 같고 구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짝을 얻을 것 같고 가정을 시작할 것 같고 집을 살 것 같아. 대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10년을 보낼 수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집에 살면서 똑같은 배우자와 함께 빈번한 삶의 변화의 사건의 부재가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왜 늙은이들이 느끼는지 더 나중에 10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건과 우여곡절이 많아야 시간이 덜 가죠. 시험이 있으면 시간이 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한다. 장기적인 시간 압축을 극심히 뭐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10년과 같은 시간을 나타낸다. 삶에서의 감소하는 비율 그리고 주요 삶의 사건의 발생이 그 기간 동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드물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 이동이라는 건 위로 또는 아래로의 움직임이다. 사회적 그 위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사회에서 한국은 이 사회적 이동을 보통 이제 교육에 많이 의존을 하죠. 좋은 대학 가서 취업 잘해가지고 그런 움직임은 특정될 수 있다. 개인에게 어떤 개인이야? 사회적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런 어떤 범주, 사람의 범주
사회적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개인이나 또는 인종적, 민족적 그룹과 같은 사람의 범주, 백인이냐 흑인이냐 그런 범주에 특정되어질 수 있다. 그런 움직임. 사회 이동은 세대 사이의 사회 이동은 언급되어진다. 뭐로써? 세대 간 이동으로. 미스는 잘못된 통념입니다. 스스로 만든 잘못된 통념은 시사한다. 미국에서의 사회적 독립, 그 사회적 위치라는 것은 주로 개인에 달려있다고, 비업투가 뭐뭐에 달려있다지. 암시하면서 그 이동이 매우 일반적이고 쉽다고, 뭐하기에 쉬워? 성취하기. 그 사람들에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사람이 믿는 것과 사실인 것은 종종 똑같지가 않다. 믿는 것과 사실인 것은 똑같지 않다. 아까도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사실, 이게 현실이 나왔는데 지금도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과 사실인 것, 즉 현실인 것은 똑같지 않다. 최근 실험적 연구는 발견했다. 미국인은 상당히 끊임없이 과대평가해 어떤 수입의 이동의 양, 교육적인 접근, 사회에서의 교육 접근의 어떤 양을 과대평가한다. 과대평가한다는 게 뭐야? 그 계층 이동이 쉽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해가죠? 수입의 이동, 뭐 300 받던 사람이 500 버는 거. 교육적 접근, 뭐 맘만 먹으면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거. 이거의 어떤 양을 과대평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사회적 계층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들은 뭐 할 것 같아? be likely to죠. be likely to. 과대평가 같아. 과대평가 같아. 사회적 이동을. 다시 말해, 부유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구독한다는 얘기는 뭐 그 믿음을 믿는다는 것 같아. 어떤 믿음? 자기 자신을 가난으로부터 땡겨오는 거. 가난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땡겨오는 거니까 벗어나게 하는 거지. 그것이 더 쉽다고. 실제 그러한 것보다. 동격이 되시지. 그러한 믿음을 구독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믿음을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 또 어떤 믿음이야? 또 동격이 되시지. 사람의 부가 근면한 일과 진취성, 진취성이라든가 계획이라고 많이 쓰이죠. 계획. 이해합니까? 뭐 발의, 법안 발의,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입니다. 계획으로 많이 쓰이죠. 여기서는 진취성입니다. 진취성의 결과라는 믿음. 뭐라기보다는 운과 출생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돈을 못 벌면 쟤는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빈곤이 악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들은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미국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는 믿음, 이걸 뭐라고 그래? 아까 미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미스. 잘못된 통념, 증명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위치가 주로 의존한다는 개인적 노력에 또 더 큰 부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더 뭐 할 것 같아? 생각할 것 같아. 위로 올라가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답은 1번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많은 사사로운 그 개인들은 믿었어. 마법의 힘을. 농부와 같이. 뭐에 의존적인? 항상 날씨에 의존적인 농부와 같이 마법의 힘을 믿었어. 비록 마법의 사용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고대 그리스에 공식적인 주의, 그 마법의 사용에 관한 공식적인 주의가 남아있었어. 거기에 유도보사죠. 유도보사기 때문에 주어가 도취됐죠. 우리나라 그리스 당국이 믿고 있다고. 뭐를? 마법이라는 것이 활동이다. 결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이야. 케이퍼블 뭔말 능력 있는 뭐만 할 수 있는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활동이라고 믿었어. 그러나 그들은 걱정하게 되었어. 원래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get과 그로를 쓰면 되다 이 뜻이죠. 걱정하다가 아니라 걱정하게 되었어.
그리스 당국은 걱정하게 되었어. 사람들, 즉 해로운 마술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게 되었어. 어떤 테디아가 설립되어져. 사람들, 해로운 마술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어떤 시민의 행동에 의해 처벌받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설립되었어. 이것이 이유야. 그 고전 세계에서의 마술이 낮은 존경심으로 지녀지고 있던, 그리고 비난받던 그 말하는 사람과 그 마술을 쓴 사람. 스피커. 그게 아니구나. 스피커 연설자와 작가에 의해 비난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마술이 어떤 유지되어졌죠. 낮은 존경심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발견해 특정 지식인들이 깨닫는 것은 뭘 깨달아? 마술의 힘이 남용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플라톤을 믿어. 주문을 파는 사람들, 부적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저주의 그 판을 파는 사람들이 처벌되어져야 한다고 믿어. 에피쿠, 에피쿠루스.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은 믿었어. 마술이 제거되어져야 한다. 마술에 대한 불신, 뭐와 함께 종교와 언론미디어가 뭐와 함께죠. 종교와 그 신성한 세계로부터 신성한 세계라는 건 이제 마술 세계를 말하는 거죠. 신성한 세계로부터 인간의 어떤 분리와 그리고 종교와 함께 마술에 대한 불신은 그러니까 종교가 생겨나면서 마술을 불신하게 됐겠죠. 그리고 인간의 이런 마술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그 마술의 불신은 만들게 된다. 필요성을 뭐할 필요성?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전시킬 필요성. 그래서 그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 가주어 징조. 고대 그리스인들이 철학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방식이죠. 세상을 이해하는 철학이. 널리 퍼진 마술에 대한 믿음과 관행은 고대 그리스에서 결국 해로운 마술의 어떤 금지가 된다. 결국. 그리고 그리스 사상가에 의한 마술에 대한 적대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 요소 중 하나야. 촉진시킨 철학의 등장을. 2번이네. 성장 심리학자 JK는 측정했습니다. 변화를. 아동 템퍼러먼트 기질이죠. 기질. 템퍼러처가 아니야. 아동 기질. 4개월과 7살짜리 사이에서. 그는 분류해서 몇몇 건강한 4개월 유아를 높은 반응자 또는 낮은 반응자로서. 높은 반응자는 쉽게 흥분하고 두려워요. 낮은 반응자는 릴렉스드, 긴장이 풀려있고 완화되어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 뭐에 따라 디펜딩은 그들의 반응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자극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 그 K는 다채로운 모비를 흔들었어. 아이 앞에서. 그리고 말하는 테이프를 재생시켰어. Hello baby, how are you doing? 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아이의 머리 뒤에다가 풍선을 터뜨렸어. 높은 반응자들은 격렬하게 움직였고 울었어. 반면 낮은 반응자들은 쉬고 있었고 웃었어. 그 실험을 하는 동안. 이 유아가 4살이 될 때쯤 4개월이 4살이 된 거지. 몇몇 높은 반응자들은 매우 수줍고 차분하고 조용해졌어. 몇몇이라고 해서 몇몇. 반면 다른 애들은 수줍고 대담한 그 연속체의 어떤 중심,
중심부를 향해 이동해 가고 있었어. 누가? 높은 반응자 애들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수줍음이고 여기가 대담한 의미면 그 중심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었다 이거야. 7살이고 4개월이면 이게 4살이거나 4살이면 점점 이 중심으로 향해 이동해 가고 있었다 이거야. 7살의 나이에 단지 처음 낮은 반응자의 15%만이 열정적이고 두려움이 없고 몹시 사회적인 아이가 되었어. 낮은 반응자인 애들 중에 반대가 된 애들은 15%밖에 없다. 그 나머지는 그 중심에 더 가까이 이동했어. 중심? 그 높은 반응자의 어떤 아이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어. 두려움이 없이 되었어. 아니지. 높은 반응자의 어떤 아이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어. 두려웠다는 거지. 원래 얘가 처음에 두려워했지. 그리고 낮은 반응의 어떤 아이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어. 낮은 반응의 어떤 아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다시 말해, 환경이 단지 적절하게 영향을 끼쳐. 최종 결과에. 말대로 어떻게 온화하게니까 많이야 적게야. 적게란 말이지. 낮은 반응자의 어떤 아이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어. 즉 두려움이 없었어. 그래서 환경은 온화하게 최종 결과에 영향을 끼쳐. 온화하게 끼쳤다는 거 많이 끼치지 않았다는 거야 환경이.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 그대로 나중에 7살이 됐을 때도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 반면 여기였나? 나머지는 그 중심으로 더 가까이 이동했다. 그 최초의 낮은 반응자의 15%만이 열정적이게 되고 두려움 없이 되고 몹시 사교적인 아이가 됐는데 나머지는 그 중심을 갖고 있다. 중심이라는 걸 이해를 말하나? 아무튼 아이들에 대한 그 연구에서 그 그룹 지어진 아이 그 반응에 의해서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버리자 새로운 자극 새로운 자극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의해 어떤 그룹이 되어진 그 아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JK가 발견해 아이들의 기질적 특성은 상당히 영향받지 않는다고. 상당히 영향받지, 그러니까 상당히는 많이라는 얘기야. 많이 영향받지 않았다고. 환경이 이해합니다.